의원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 윤석열 정권에게 대천을 들어주시고요. 지역은 그런 국회의원 기호일반 정상한 후보를 부탁드리고 보호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경제가 지역의 지역에서 8년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지역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 최고 부산을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자 세계 최고 부산. 문자는 받아주셔야죠. 대통령을 하신다면은 우리 5천만 국민을 역할에 주셔야죠. 긴 세월을 어떻게 다. 남을 다 남았지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지역에서 김용환이라는 분이 국민회의에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 하셨어요. 마음으로 별동네 가족까지는 안 된다고 어디야? 제가 그 이야기를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야당이 대통령 부인 되시는 분이 야당이 대통령이 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마피아도 부인과 애들을 건들지 안녕하세요. 아니 본인 오래 사시죠. 지지 지역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이탄희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법제사법위원이시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이탄희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탄희 고맙습니다. 자, 우리 외관시장 근처에 모여 계신 우리 지구 국민들과 경북 도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경기 용인에서 3시간 반 달려서 달려왔습니다. 이탄희 의원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미래도 이렇게 밝으면 참 좋을 텐데요. 네. 근데 걱정이 좀 많죠? 불안하시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멀리서 이렇게 온 것은요, 참 제가 감히 면목은 없지만 이번 선거 앞두고 다른 지역들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우리 경북 도민들께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다 하나의 물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 목소리는 이거예요. 자,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하고는 다르다. 역대 총선들하고는 다르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잘했냐 국민의힘이 잘했냐 이런 선거 아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런 선거도 아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선거다. 이대로 계속 가면 큰일 난다. 방향 틀어야 된다. 이 목소리가 전국에서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 춘천도 들렸다 왔고요. 어제는 대구도 갔다 왔습니다. 그 대구 시민들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보수 정부가 아니다. 역대 어떤 보수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 맞냐?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이렇게 안 했다. 지금 어디 족보도 없는 갑자기 정부가 튀어나와서 처음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이렇게 힘을 몰아줬는데 어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곡해 할 수가 있느냐? 이번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살림살이가 어떻죠? 폭망입니다. 너무 힘들죠. 지금 사과 한 알에 얼마나 합니까? 예전에는 명절이 아니었으면 사과 한 알 1,000원, 1,500원 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2배, 3배, 지역에 따라 4배가 넘습니다.
저기 조금만 도시 나가면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 하고 그 회사원들이 구내식당 가기도 이제 부담스러워요. 구내식당도. 그래서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물가가. 이자, 월세, 식비, 공공요금 전부 다 올랐는데 월급만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 여러분, 제가 45인데요. 저 45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제가 대한민국 평균 나이입니다. 그런데 40대가요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보통 합니다. 지금요 40대 취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년에는 진보건 보수건 경제가 이 정도로 쪼그라들고 힘들면 정부에서 경제 타개책, 민생 살리는 이런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맨날 반국가 세력, 맨날 압수수색, 맨날 비난하고 욕설하고 이 얘기만 들었지, 지금 나라 살리는 일, 국민들 보호하는 일, 이런 이야기 정부 여당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요 중산층 서민 이 소비 기반이라고 합니다. 소비 기반. 소비 기반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다 써왔습니다. 지난 35년간 민주화된 이후로 보수 진보 다 그렇게 했어요. 또 뭐 했냐?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 재정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부자 감세 하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 5조 원을 깎아버리고요, 작년에 R&D 관련된 예산도 얼마 깎았죠? 4조 5조 깎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10조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최근에는 지역화폐 예산까지도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깎아버리면 우리나라 국민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지금 깔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책을 아무것도 안 써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빚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은행서 낼 수 있는 사람 은행 가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카드사 가는 거고, 없으면 사채라도 쓰고. 지금 대한민국이 빚더미입니다. 가계대출 잔고가 1100조입니다. 여러분, 1100조. 국민 1인당 이자 부담 액수가요 역사상 최대를 넘었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이 1년 만에 50%가 폭등했고, 지금 하다못해 우리 청년들 전세대출이자 월 30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60만원, 70만원, 90만원 내고 있습니다. 역대껏 이랬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여당은 도대체 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 하고 있어요. 손을 놓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외관 시장에 계신 우리 경북 도민들께서도 사실 2년 전에 대선 때 우리 대통령 잘해봐라 힘으로 씌워준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또 지난 지방선거 때도 함 잡았으니까 확실하게 실어줄게 이렇게 밀어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존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게 힘을 실어줄 때 지금처럼 민생 내팽겨치고 싸움만 하라고 힘 실어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본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업을.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 이번만큼은 옛날 선거 아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 보수 이런 거 안 따진다, 이번에는 대통령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내 마음을 표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북 동해인들께서도 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보수 정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비극.
우리 지난 2년 4년 동안 싸움만 하고 일은 안 하는 이 증오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남 욕하고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이렇게만 하는 정치를 키워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 죽이는 정치인과 사람 살리는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들 키워줘야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정치인 키워줘야죠. 예. 여기 우리 칠곡에도 사람 살리는 정치인 한 명 있죠. 맞습니다. 정석원. 정석원. 이 지역에서 10년 동안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뭔가 도움 주는 정치하기 위해서 애써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석원 후보, 여러분 확실하게 이번 선거 때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석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석원이가 잘나서 여기 모아달라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석원을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우리가 나라에 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을 한번 표현하는 선거입니다. 정석원을 도구로 해서 그 마음을 한번 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금 한 목소리로 뜻을 모으고 계신지 저는 압니다. 왜냐? 이대로 가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기조를 안 바꾸고 쭉 가면 진보만 죽고 보수는 삽니까? 서민은 죽고 부자는 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오른쪽 왼쪽 같이 나와 있는 시민들, 윗집 아래층 이웃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나라 경제 망가지면 다 같이 죽습니다. 아시죠? 제가 예를 듣겠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자 감세하고 서민 중산층 지원책 안 쓰니까 작년에 세수 펑크 어떻게 됐습니까? 56조 원 세수 펑크 났습니다. 이것은 민주화 이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지난 8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예산대 참사가 터졌습니다. 나라 곳간이 뻥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이요, 1년 내내 피땀 흘려 번 돈, 거기서 거둔 세금 1년치가 600조 원 좀 넘습니다. 그 10분의 1이 날라갔어요. 이대로 몇 년 더 가면 대한민국 경제, 우리가 애써 일궈온 경제가 얼마나 더 뒤로, 얼마나 옛날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수 펑크가 왜 났을까요? 부자 감세. 자꾸 감세해주고 돈이 없으니 아까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R&D 예산, 투자 예산 다 깎았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출 깎았으니까 정부가 부자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민들 지원을 안 해줘서 막 빚낸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빚이 너무 많아요. 작년 1월 달에 파산이 줄을 이어서 개인 회생 신청자 건수, 이것도 80년 만에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예? 이자 내느라고 지금 보험 다 해약하고 한계 채무자 내 소득에서 이자 내고 남는 돈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사람이 300만이. 이렇게 힘든데 세금이 거치겠습니까? 세금이 안 거칩니다. 지금 세금이 안 거쳐서 56조 원 펑크가 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나라 국간 계속 비면 나중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아니면 정말 가능성은 없지만 대통령이 마음 바꿔서 재정정책, 경제정책 쓰겠다 맘 먹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을 더 쪼그라듭니다.
저쪽으로 다니면 세금 더 안 거칩니다. 더 못 씁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만큼은 하나로 좀 뜻을 모아주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손 놓고 가만히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쵸? 예, 맞습니다.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네, 지난 80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두 명 뛰어난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다 같이 힘 모아서 그때 필요한 과제에 집중하면서 돌 하나하나 쌓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허리띠도 졸라매고, 우리나라 민주화 시켜야 되면 민주화도 투신하고, 금 모아야 되면 금도 모으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하나씩 달성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필요하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당당하게 경쟁도 하면서 수출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모범국가 칭송받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거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 합쳐서 이룬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4월 10일,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습니다. 4월 10일 날은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걱정하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애태우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8일 뒤면 4년에 딱 한 번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주민 되는 날 옵니다. 그날 딱 한 번 마음 굳게 단단히 먹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제 끊고 가야 된다, 방향 바꿔야 된다, 목소리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몰빵.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4년 국회의원하고 임기가 몇 주 남았습니다. 저 끈 떨어지기 참 직전인데요, 참 그때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름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사실 좀 나라를 망친 것 같습니다. 이 증오 정치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저희가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면목 없는 마음 한쪽에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그래도 몇 주 남은 마지막 공직자의 도리로서 나라 이렇게 가야 된다,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정석원이를 도구로 쓰셔서 4월 10일 날은 반드시 이 정부 여당 대통령에게 방향 틀렸다, 여기서 끊고 가자,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간다, 나라 바로 세운다, 우리 목소리 들어라 한 뜻으로 모아주시고, 지난 2년 4년의 정치적 암흑기를 이제는 끝내주시고 4월 10일 이후에 더욱더 단단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탄희 정선희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금방 연설하신 좋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탄희 누구요? 이탄희 잘 안 들립니다. 이탄희. 예. 고맙습니다. 구정회 멀리까지 오시는데 오늘 또 일정이 또 오후에 구미에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칠곡 국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아, 예. 정석원. 예, 고맙습니다. 칠곡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석원 4월 10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이 무도한 정권, 이 무능한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열심히 국민 뜻을 받들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이 무능한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좀 전에 연설하고 내려가셨던 이탄희 의원님 얼마나 명석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논리적이십니까? 저분 이탄희 의원님 판사 출신인 거 아시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꼼짝 못하게 하시는 아주 명석하고 논리적이고 뛰어난 국회의원이시란 것도 잘 아시죠? 그런데 아마 이건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이탄희 의원님이 특전사 대위 출신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특전사 대위 출신이십니다. 정말 멋있는 분 아니신가요? 그런데요, 제가 이탄희 의원님의 저 명석하고 똑똑하면서도 군대에 다녀오신 저 특전사의 그 경력을 보고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정권이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도할까? 바로 이 최고 권력자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잡고 안보를 책임지고 군의 수장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엉망이 되고 안보가 엉망이 되고 그에 따라서 민생도 경제도 엉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애도 없다, 애도 없어요. 작년에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원입니다. 100억.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무역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인재가 대한민국의 힘이고 수출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 해방 이후에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져 왔는데 어떻게 2년 만에 대한민국을 수출 약속으로 이렇게 전락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민생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시장 상인 여러분, 장사 잘 되십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상인 한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 시장 장사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하소연의 마음,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국회의원한테 좀 물어주십시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 정권에 책임 좀 물어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군에 가지 않은 면제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동시죠. 부동시. 저도 한 2년 전쯤에 부동시가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부동시는 좌우 시력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 정도의 상태를 부동시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우 시력이 차이가 너무 커서 군대에도 가지 못하는 정도, 이걸로 면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군대에도 가지 못할 만큼 시력 차이가 큰 분이 당구는 500을 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최고 통수권자의 최고 권력자의 정권하에 제가 근래에 또 부동시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무도하게 비난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고 마타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명백하게 의심이 가고 시민단체에서 오랜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 저기 계시네요. 사진. 정영 의원님 제발 답 좀 해주십시오. 부동시로 군에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지 않았냐는 그 과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민단체에 밝혀주십시오. 공인이지 않습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묻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동시로 군에 가지 않았는지 그 과정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의원은 95년도 2월 15일 날 졸업을 하셨어요. 김천고등학교. 이틀 뒤에 2월 17일 날 곧바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 병력검사, 신체검사 받으셨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졸업하고 곧바로 주진우 국회의원의 비서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의 비서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운전을 했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걸 봤다고. 그러면 운전면허를 따셨다는 거잖아요. 부동시로 운전면허를 따셨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시로 군도 면제받고, 제 상식으로는 부동시로 군에 면접받을 정도면은, 군에 면제될 정도면은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대한민국 남자들 군에 가지 않을 상황이 얼만큼 특수한 상황인가 아시죠? 웬만해서는 보청령으로도 가게 됩니다. 군에 면제받으셨어요. 부동시로. 의심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면제받았는지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당연히 져야 될 병력의 의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져야 될 병력의 의무 아닙니까? 그 병력의 의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 제기에 당연히 답해야 되는 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윤리의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답하지 않습니다. 왜 답하지 않습니까? 왜 답하지 않습니까? 혹시 숨겨야 될 내용이 덜했기 때문 아닙니까? 숨겨야 될 이유가 없으면 공인으로서 당연히 답해야 될 것을 왜 답하지 않습니까? 정 의원님, 정영 후보님, 부동시 어떻게 군 면제됐는지 과정을 상세하게 답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분명히 시력, 좌우 시력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나올 것입니다. 중학교 좌우 시력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995년 2월 17일 날 부동시 판정을 받으셨으면 그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에 반드시 좌우
시력 그 기록 내에 충분한 부동시 면제에 대한 사유가 들어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공개해버리면, 그거 공개하면 이런 논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개해 주십시오. 그거 왜 공개 못합니까?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쪽지 생활기록부 내에 좌우 시력 얼마 그것만 공개하는 거 뭐가 그랬습니까? 그게 개인 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 밝힐까요? 좋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전체 밝히라 해도 밝힐 수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밝히십시오.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우승하면 군대는 가야죠. 그런데요, 이분이 군대도 부동시로 면제받고 그리고 그 시력으로 그 부동시로 운전면허도 취득하는 두 가지를 다 발휘하는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의문점이 또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 말씀으로 2000년 이후에 장애 등급을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2000년 이후에. 그러면 면제를 받을 당시 95년 2월 17일 당시에는 장애 등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장애인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등록도 안 된 상태의 부동시가 군 면제를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발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납득되게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그게 공인의 자세입니다. 대통령이 부동시를 안 밝기 때문에 안 밝힐 겁니다. 아마도. 대통령도 부동시로 군에 가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걸 밝히라는 의혹에 대해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끝내 속 시원히 밝히지 않고 묻고 듣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분도 그분을 배우시는 겁니까? 문개고 누르면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동시로 군면제 받으신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로 한층 더 위험 속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군기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최수근 상병 그 해병대원의 그 20살의 청년의 죽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 진상을 밝히려는 박 대령을 오히려 항명제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항명제로 고난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국가가 할 일입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이 무단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심판하라. 정성원. 오히려 진상을 밝히려는 박대령을 항명죄로 누명 씌우고 그 국가가 뭉개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영전시켰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수사의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고 대한민국의 무당 권력의 실체 민낯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단 정권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떻게 이루어진 민주주의입니까? 이렇게 상식과 공정과 법치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10일 여러분들의 손으로 한 표로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기호 1번 정석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정석원, 정석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정용 2라고 되어져 있으신 현수막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줄 잘 서는 국회의원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줄을 잘 서느냐. 지역에 이분이 도대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분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냐고 그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답할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고령 성조 칠곡을 위해서 이 부분이 국회의원의 역할과 임무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는가요? 저는 답할 게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잘하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대표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이름이 뭐시죠? 예, 윤재옥 의원님의 비서실장. 저하고 별로 상관없는 분들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윤재옥 의원님의 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대변인을 하시죠. 아유, 초선 의원님께서 대단하세요. 대단하신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 대단한 능력이 사실은 이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줄만 잘 쓰면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히 한 거 아니냐. 민생은, 지역 경제는 돌보지 않고 줄 잘 쓰는 데만 열심히 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보님, 이 지역에는 줄 잘 쓰는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대한민국을 이 도탄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 기호 1번 정석원이 주민과 함께 살아온 그 경험으로 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석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민 여러분, 4월 10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이 무너진 민생을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렵게 사온 이 민주주의를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망가져 가고 있는 이 법치주의를 엉망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망신창기가 되고 있는 이 공정과 상식의 세상을 다시 만드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 주십시오. 기호 1번 정석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정석원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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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열받을 통해주신